안녕하세요, 꾸라지 PD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매력을 가진 노트북 ASUS의 엑스포트북 P5405 CSA를 가져왔습니다. 엑스포트북은 ASUS의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리뷰를 위해 사용 중인 P5는 엑스포트북 P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적당한 휴대성에 적당한 성능을 가진 노트북이겠지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 노트북은 비즈니스 노트북에 대한 편견을 확실하게 깨부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유니크하면서도 긍정적인 특징에 보통의 14인치 경량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 없는 좋은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주요 스펙부터 정리하고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ASUS 엑스포트북 P5405 CSA는 전력 사용 효율과 AI 성능을 눈에 띄게 개선한 루나레이크인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와 iGPU인 인텔 아크 140V, LPDDR5 32GB 램, PCIe 4세대 NVMe M.2 1TB SSD,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4인치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 64W씩 배터리를 탑재했고 윈도우 11 프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프로세서는 인텔 코 울트라 5 프로세서 216V를 선택할 수 있고 온보드 램은 16GB입니다. 그리고 SSD를 2개의 슬롯을 이용해서 4TB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프로세서 SSD 용량, 윈도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약 130만원대에서 19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SSD 용량을 2TB 이상으로 선택하면 돈을 조금 더 줘야 합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은 둔탁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엑스포트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한 모습 속에 ASUS 엑스포트북 글자를 배너처럼 상판에 넣었는데 제법 세련된 멋이 있습니다. ASUS 엑스포트북 글자 로고는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 하단에도 있고 뒤쪽에 힌지 가운데도 새겨져 있는데 과하지 않아서 디자인 포인트가 됩니다. 글자를 다수 놓으면 촌스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노트북은 이거 괜찮은데 라는 반응이 나올 만합니다. 노트북을 살펴보면 힌지가 14인치 노트북들의 평균 수준보다는 더 두꺼운 것이 보입니다. 자주 열고 다니는 업무용 노트북의 특성을 반영해서 힌지의 두께를 1.2mm로 만든 것인데 덕분에 튼튼합니다. 꽤나 오랜 시간 IT 유튜버이자 테크 크리에이터로서 수많은 노트북을 리뷰했었는데 AS에 대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다루거나 별도로 심도 있게 다룬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ASUS 엑스포트북은 매력적인 AS를 제공해서 성능을 자세히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엑스포트북을 구매하면 1년간 출장 AS가 기본 제공됩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 해서 기업 고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구매를 해도 동일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면 AS를 받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거나 노트북을 우편이나 킥으로 주고받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출장 AS를 받으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소중한 내 시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장점이죠. 제가 흥미로운 노트북이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1년만 사용하고 마는 것은 아니니까 개인이나 기업 관계없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최대 5년간 출장 서비스, 소비자 과실보호, 배터리 보증된 서비스를 포함한 구성으로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를 탑재한 ASUS 엑스포트북 P5405 CSA의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먼저 실사용 환경에서의 CPU 연산 성능을 다방면으로 테스트하는 긱벤치 6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2669점, 멀티코어 1980점으로 경량형 노트북에서 만날 수 있는 준수한 점수입니다. CPU의 인코딩 성능 테스트로 CPU를 100% 사용할 때 최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2024의 점수도 싱글코어 120점, 멀티코어 639점으로 역시나 준수한 점수가 나옵니다. 경량형으로 나온 비즈니스 노트북은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로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배터리 사용 시 성능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용시간 확보를 위해서 약간의 성능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긱벤치 6와 시네벤치 2024 모두 싱글코어는 전원 사용시나 배터리 사용시나 비슷하고, 멀티코어는 긱벤치 6가 14%, 시네벤치 2024는 24% 정도의 하락이 있습니다. 이어서 시네벤치 2024의 10분 스로틀링 테스트 결과를 보면 전원 사용시와 배터리 사용시 모두 처음 성능을 계속 잘 유지합니다. 노트북 내 부하로 인한 성능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은 3D마크 벤치마크를 통해서 GPU와 C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iGPU인 인텔 아크 140V가 내는 성능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테스트인 다이렉트 11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나타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9027점, 다이렉트 12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나타내는 타임스파이가 4376점입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클래스 플랫폼 벤치마크인 솔라베이는 16010점, 논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 클래스 플랫폼 테스트인 스틸노마드 라이트는 3213점입니다. 이번에도 배터리 사용시 점수를 확인해보면 전원 사용시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낮아집니다. 배터리 사용시간 확보를 위해서 성능을 조절하는 것인데 비즈니스 노트북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한 제조사의 선택이죠.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전원 사용시와 배터리 사용시 모두 최저 성능을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배터리 사용시 성능이 약 20% 낮게 유지가 되는데
앞에 나왔던 시네벤치 2024 스로틀링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트북 내 부하로 인한 성능 제한은 없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했는데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을 한 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게임을 목적으로 사는 노트북은 아니지만 퍼포먼스 확인에 게임 테스트만 한 게 없습니다.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2를 플레이했고 게임 시 노트북 설정은 펜 모드, 성능 모드, 윈도우 성능 설정, 최고 성능입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에 2569 x 1600 해상도로 플레이를 했고 평균 175프레임 내외, 하위 1% 120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가 지원하는 144Hz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게임 오버워치2는 요구 사양이 제법 높은 게임이니까 그래픽 설정 낮음, 렌더링 스케일 75에서 100으로 설정하고 1929x 1200 해상도로 플레이했습니다. 평균 65프레임 이상, 하위 1% 40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옵션을 낮추긴 했지만 외장 그래픽카드가 없는 14인치 경량형 노트북에서 그럭저럭 오버워치2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제법 괜찮은 일입니다. 퍼포먼스 분석에 이어서 발열관리 분석입니다.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화면에 나오는 프로세서 온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두 게임에서의 프로세서 온도를 한 번에 봅니다. 프로세서의 부하가 50% 수준으로 걸리는 롤플레이 시에는 80도 내외를 기록하고 부하가 거의 100% 걸리는 오버워치2는 85도 내외를 기록합니다. 쾌적하지는 않지만 설계 공간이 작은 폼팩터라서 한 개의 쿨링팬과 약간의 히트 파이프만 있는 경량형 노트북이라는 것을 배경에 깔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어서 프로세서가 100% 부하를 받는 오버워치2를 1시간 이상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열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면 최고 44도대로 14인치 경량형 노트북에서 보통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엑스퍼트 쿨 서멀 구조로 상판을 열고 있든 닫고 있든 공기의 흐름이 잘 유지되는 덕분에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고 상판을 닫고 사용할 때도 발열관리 수준이 동일합니다. 게임 등 부하가 100% 걸리는 일을 하기 위해 사는 노트북은 아니니까 직장인,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업무용으로 사용 간에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 방열구를 통해 열이 배출되는 부분이 힌지 위쪽이 50도를 살짝 넘는데 열이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음은 팬 소음입니다. ASUS 엑스포트북 P5는 한 개의 쿨링팬이 열심히 돌아가는데 팬이 최대로 돌 때 노트북 바로 앞에 소음을 측정해보면 50dB이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사용 시 사람 기관 정도의 위치에서는 조용한 환경의 생활 소음 수준인 46dB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팬 소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ASUS 엑스포트북 P5가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인 내구성과 휴대성, 확장 포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내구성이 좋다고 강조를 하면 또 밀스펙, 밀스탠더드 820H 인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 노트북은 밀스탠더드 820H 인증뿐만 아니라 10가지 이상의 추가 시나리오를 통한 내구성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5에서 500Hz의 내진동성 시험, 최대 1.2m 높이에서의 콘크리트 바닥 낙하 시험, 10년 사용 기준인 5만 회의 힌지 개폐 시험, 팜네스트의 내마모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500g 양모 펠트 6만 회 마찰 시험, USB 포트의 내구성 시험, 확장 포트의 최대 9kg 하중 시험, 고밀도 먼지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작동 시험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뒷판을 열어서 보니까 입출력 포트를 강화 조치해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보드 생활 방수가 된다고 해서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위로 꽤나 많은 양의 물을 줄줄줄 부었는데 이상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더해서 힌지가 튼튼하고 디스플레이 패널 안정성이 좋다는 이야기도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의 끝쪽을 잡고 춤추듯이 제법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역시나 노트북은 멀쩡합니다. 이동이 잦은 노트북의 특성상 다양한 사용 환경에 노출이 되고 내구성이 좋아서 튼튼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흥미로운 매력 중 하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4인치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아담한 크기에 약 1.3kg의 무게와 1.49cm의 두께라서 휴대성이 좋은 편인데 내구성이 훌륭하다는 것까지 더하면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사용하기에 참 좋은 노트북입니다. 14인치 노트북이 휴대성과 내구성을 좋게 만들다 보면 가끔 확장 포트를 너무 간소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노트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왼쪽 면에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두 개의 USB-C 포트, HDMI 2.1 포트, 외부 기기 충전을 지원하는 USB 3.2 Gen2A 포트, 3.5mm 오디오 포트가 있고 오른쪽 면에는 USB 3.2 Gen2A 포트와 켄싱턴 나노락이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노트북이라고 말한 이유를 디스플레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2560x1600 해상도, 144Hz 주사율, 400니트 화면 밝기, sRGB 100% 색 전율을 지원하는 16:10 화면비의 14인치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노트북의 기본 조건이 된 16대10 화면비에 14인치임에도 2569x1600의 높은 해상도를 지원해서 화면에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데 144Hz를 지원해서 부드러운 화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주사율을 통한 부드러운 화면은 한번 써보기 전에는 없어도 그만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한번 써보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업무용이든 학업용이든 일상용이든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요소죠.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더 체크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티 글레어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 화면에 무엇인가 비치는 것이 은근히 많이 거슬리는데 ASUS 엑스포트북 P5는 안티 글레어라서 비치는 것 없이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최고 수준의 화질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해상도와 주사율, 화면비, 안티 글레어가 하나로 묶여서 훌륭한 사용성과 장시간 사용 시 눈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이 노트북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죠. 화질도 원탑 최상급이 아니라는 것이지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 아쉬움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디스플레이 다음은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불편함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노트북의 다른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에 비해서는 약간 아래입니다. 음악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하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공간감이 보통의 수준으로 다른 소리들이 조금씩 붙어서 들립니다. 소리의 선명도는 괜찮은 편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저음은 약한 편, 고음은 강한 편입니다. ASUS 엑스포트북 P5가 휴대하기 좋게 나온 경량형 노트북이니까 사용 전에 키보드와 터치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타건감의 터치패드 사용성이 제법 좋은데? 라는 만족감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접시형 키캡의 사이간격 키캡 피치가 19.05mm로 충분해서 오타 없이 편안한 타건이 가능하고 키 트러블이 1.5mm로 깊은 편이 아닌데 손끝에 닿는 키의 반발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면 업무용으로 사용 시 손이 많이 가게 되는 볼륨 마이크 설정 기능키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스피커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바로 확인 가능한 LED 표시 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키보드 아래 유리를 사용한 터치패드는 부드러운 촉감이 좋은 편이고 클릭감도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흔들림이 없어서 제법 괜찮습니다. 특히 터치패드의 가장자리를 활용하는 스마트 제스처가 매우 만족스러운데 왼쪽 가장자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볼륨 조절, 오른쪽 가장자리를 위아래로 밀면 밝기 조절이 되고 위쪽 가장자리를 좌우로 밀면 미디어 재생 시 앞으로 또는 뒤로 감기가 됩니다. OTT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화면 터치를 통해 제공하는 기능과 비슷한 형태인데 익숙한 사용 패턴이기 때문에 적응 시간 없이 바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편합니다. 다음은 전성비의 강점을 가지는 루나레이크 노트북답게 배터리 용량이 63W시 5427mAh 큰 편이 아니지만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반복 재생하면 사용시간이 7시간 49분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 배터리 충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 포함된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도 비교적 아담한 편이라 들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65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서 부피를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기본 구성품을 이용한 실측 기준으로 45분에 약 62%, 90분에 92에서 93%를 채웁니다. 충전 속도가 제법 좋습니다. 우리에게 비즈니스 노트북이든 일반적으로 사용 노트북이든 보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ASUS 엑스포트북 P5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물리적인 차단까지 다방면으로 보안성이 훌륭합니다. 하드웨어 TPM 이중령과 바이오스 레벨 보안인 NIST-SP 80015 인증을 받았고 OS 레벨에서는 IR 카메라를 이용한 얼굴 인식 또는 전원키에 포함된 지문 인식 기반 윈도우즈 헬로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 프로그램인 메가피 플러스 프리미엄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프라이빗 셔터인 웹캠 실드를 통해 카메라에 대한 물리적인 차단, ASUS 비즈니스 매니저를 통해 USB 포트에 대한 읽기 쓰기를 잠그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안에 대해서 복잡한 용어나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설명은 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노트북의 보안성은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다음은 ASUS가 엑스포트북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익스포트 밑으로 영어를 포함한 10개 언어 기반으로 회자별 스크립트 작성과 요약을 해주는 AI 회의록 기능,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AI 번역 자막, 영상과 공유화면 등에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는 회의자료 워터마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AI 회의록 사용 시 한국어를 기준 언어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회의 시 사용하면 영어 등의 기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작성이 됩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사용을 하거나 영어 회의를 해야 하는 등 글로벌한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매력적입니다. 이어서 시스템 트레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SUS 엑스포트 패널은 AI 엑스포트 및의 주요 기능인 AI 회의록, AI 번역 자막,
비디오 및 화면 워터마크 기능 바로가기 메뉴를 제공하고 마이크와 스크린 레코더, AI 소음 제거 마이크 끄기와 복수 발표에서 전화 회의를 토글 형태로 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ASUS 엑스포트 위젯으로 F10과 F11에 들어가는 펑션 기능을 커스텀 설정할 수 있습니다. 7가지 기본 기능은 물론이고 폴더나 파일, URL,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트 위젯에서 펑션 기능키 사용 시 펑션 키를 누르고 사용할지, 누르지 않고 사용할지를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설정을 하는 것은 마이 에이수스를 이용하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코파일럿 키가 키보드에 기본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확인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1080p 웹캠과 듀얼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ASUS 엑스포트북 P540 CSA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노트북 유료 광고 제안에 오면 장점이 많아서 구매를 추천할 만한 제품을 선별하니까 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노트북은 평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거의 모든 요소가 상급 이상으로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 입장에서 노트북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가격도 옵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0만원 중반대까지 내려가기도 하니까 가지고 있는 성능과 특징, 특별한 AS까지 고려하면 가성비가 꽤나 훌륭하다는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비즈니스 노트북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무척이나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노트북이고 꼭 업무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14인치 경량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 선택을 해도 들어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지만 ASUS 엑스포트북 P5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물론이고 잘 모르는 내용은 제조사에 문의를 해서라도 답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